경남브리핑입니다. 지난 9일 오후 1시 40분쯤 양산시 어곡동의 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나 9시간 만인 밤 10시 5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시설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인원 100여 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오후 3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는 13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13일 오후 1시부터 본청 강당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나 폭설, 정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지원팀도 구성돼 관계기관과 협조할 예정입니다. 종합상황실 연락처는 055-268-1381, 1382, 1384, 1387번입니다. 수능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당일 부정행위 신고도 종합상황실로 하면 됩니다. 오는 16일 경남 지역 103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집니다. 도내에서는 모두 29,345명이 올해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최근 김포를 서울에 포함시키겠다는 이른바 서울시 김포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에 더해 광명과 하남 등 주변 도시를 합쳐 서울을 키우겠다는 메가시티 서울 이야기가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생활하는 광역 도시를 뜻합니다. 단순히 도시를 합치는 게 아닌 경제적 또 행정적인 기능들이 잘 연결돼야 하는데요. 도시를 합치지 않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은 중단됐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원래 메가시티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살게 하자는 뜻으로 주로 지역 대도시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야는 메가시티 서울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과 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분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서울이 생활권인 경기도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서울을 더 키워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토 갈라치기라며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몸집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다른 지역과 같이 성장하는 서울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집단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접흉과 조리흉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31명의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공단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박 제조 과정에서 성면 사용을 인정한 하나오션과는 달리 삼성중공업은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아 카드 발급이 보류돼 왔다며 미흡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2023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대전이 지난 9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40여 개 원전 기업이 참여한 산업대전은 원자력 기업, 연구기관 전시회와 채용 설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8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입주공간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강소특구 R&D 융합지군에 들어서는 입주공간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지며 비즈니스 라운지와 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창녕군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창녕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상품권 거래와 허위 가맹점, 상품권 결제 거부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창녕군은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브리핑이었습니다.